예, 성남 대장동 게이트 말고 성남에 또다시 또 다른 백현동 게이트가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이 백현동 게이트 옹벽 50m짜리 옹벽 아파트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백현동 아파트 문제입니다. 자, 이 백현동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비게 되고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것인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원래는 자연녹지입니다. 산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를 팔려고 내놨는데 8차례나 유찰이 됐습니다. 매각이 무산된 것이죠. 그래서 땅이 안 팔리니까 급기야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 그래야지 이 땅을 팔 수가 있다. 지금의 자연녹지 가지고는 도저히 안 팔린다. 용도 변경을 성남시에 3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남의 이재명 시장은 거부를 했는데 거부했던 이유가 공공성이 부족하다라면서 용도 변경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부터 2015년 1월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 시행하는 업체에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했는데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아주 가까운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대본부장급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김인섭 씨를 영입하고 일을 맡겼더니 불과 석 달 만에 문제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용도 변경 안 된다라고 성남시에서 거부를 했는데 김인섭을 영입해서 일을 맡기니까 김인섭이 뛰어가지고 로비를 해서 석 달 만에 용도 변경 허가가 드디어 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들하고 그리고 당시 성남시 의원들 사이에는 김인섭이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70억 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쫙 퍼지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당시에 용도 변경했던 것은 누가 했겠습니까?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죠. 이재명 시장이 도장을 찍었던 그 공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재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시장이 최종 결정권자이고 시장의 의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가 발생했는데 원래는 자연녹지입니다. 원래는 자연녹지인데 이게 지금 용도 변경을 했고 용도 변경을 할 때 식품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원래 신청할 때는 2단계만 높여주십시오. 자연녹지에서 2종, 1종, 2종, 3종이 있는데 2종 주거지역으로 옮겨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2종이 아니라 여기서 3종을 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점프를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특혜죠. 자, 이렇게 이런 특혜가 있다 보니까 용적률이 자연녹지는 100%입니다. 준주거용지는 500%입니다. 5배가 뜁니다. 용적률이 뛴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발 방식이 민관 합동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민간 주도로 바뀌었습니다. 민간 주도로 바뀐다는 얘기는 분양가 상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임대아파트를 공공개발인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를 일정 부위를 짓도록 했는데 어쨌든 원래 이 계획은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체를 다 하겠다 했습니다. 1233가구였는데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분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임대는 10%, 123가구만 남겨놓고 나머지 90%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왕창 바꿔버립니다. 당연히 떼돈을 벌겠죠.
그래가지고 이 시행업체가 당시에 벌어들인 분양수익이 3,143억 원입니다. 떼돈을 번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연녹지 산에다가 지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 비탈에다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옹벽 높이가 무려 50m입니다. 옹벽 높이가 무려 50m가 되는 길이가 200m짜리입니다. 이런 옹벽 속에다가 아파트를 지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준공검사가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미 주민들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안 나는 무허가 건물에 사는 꼴입니다. 분양받은 입주민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고 있겠습니까? 내 돈 들이고 지금 입주했는데 이게 준공검사도 안 나고 도대체 그러면 내 재산권은 어떠란 말이냐라고 속이 탈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고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전 조사를 좀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감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원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검찰,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서 그분이 누군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분한테 혹시라도 영향이 갈까봐 수사를 줄이고 축소 수사를 했고 이미 있는 것도 지금 덮어가면서 회피하고 있죠. 그런 것에 반하면은 감사원은 사전조사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감사 들어간다라고 딱 들어간 겁니다. 자, 감사원의 이 감사가 앞으로 제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또 중간에 꼬리 자르기로 이게 바뀌어져 버릴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감사원의 입장하고 검찰의 태도하고 대단히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현동 게이트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그 전모가 드러날지 대단히 귀추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대장동 게이트뿐만이 아니라 백현동에도 문제가 터져 있고 또 정자동에도 문제가 터져 있고 평택 현덕지구에도 이런 동일한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처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일들이 하나씩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관찰하고 주시의 눈을 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